4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회사로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대명전자의 9기 2020년도 회계연도를 지금 작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뒷장을 넘겨보시면 사업장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사업장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1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마스터 데이터 입력 순서라고 되어 있으면서 회사 등록, 사업장 등록, 부문 등록, 부서 등록, 사원 등록 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마스터 데이터란 정말 뭘까? 마스터 데이터는 이렇게 한 번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계속적, 즉 지속적이에요. 즉 그 회사가 살아있을 때까지 존재하는 데이터를 마스터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된 데이터로 롱타임 데이터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스터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가 사라지면은 회사 자체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는 제일 처음에 우리 무슨 관리였죠? 그렇죠. 시스템 관리였죠. 자, 시스템 관리 안에 6개의 메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 입력해야 되는 건 회사부터 차려야죠. 네, 회사. 회사 밑에 뭐가 있어요? 사업장. 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뭐 A지사, B지사 이런 것도 사업장에 들어가니까 사업장 밑에는 부서가 있기 전에 부문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부문이라는 건 뭐 영업 부분이다, 생산 부분이다, 자재 부분이다, 뭐 회계 부분이다, 아니면은 관리단 뭐 이런 거 있어요. 영업 관리단, 뭐 총무 관리단, 아니면 지역별로 관리총국 뭐 이런 거를 부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밑에 부서 등록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것은 부문 등록이다. 부문 등록을 하고 나서 부서를 등록하고 부서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사원을 등록해야 되겠죠. 자, 회사 등록부터 부서 등록까지는 4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원 등록은 10자리의 코드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원 코드는 입사한 연도, 그 다음에 월까지 하고 1년 번호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어요. 그래야 이 친구가 언제 입사를 했구나 라는 거를, 그리고 몇 월에 입사를 했구나 라는 거를 쉽게 사원 번호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라고 정해주는 거를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고 해요. 즉 프로그램을 아무나 들어와서 막 고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등급별로 권한을 줍니다. 이거를 사용자 권한 설정. 사용자 권한 설정을 끝내고 나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쓸 거냐, 뭐 소수점은 몇 자리로 쓸 거냐, 아니면 뭐 원단위는 절사하느냐, 이런 거를 또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메뉴는 또 닫아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다시 오세요. 자, 회사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회사 등록은 했고 우리 사업장 등록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사업장. 대명전자는 본사 외에 1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업장이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본사 사업장, 그 다음에 지사 사업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사는 부가가치세 총괄 납부를 신청하고 승인 번호는 1, 2, 3, 4, 5, 6, 7 각 사업장을 등록하고 천안공장의 사업장 코드는 2000번으로 하는데 전자신고 아이디도 넣어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장 한번 눌러볼까요? 자, 클릭. 나는 입력도 하지 않았는데 본사가 이렇게 떡하니 들어왔어요. 그죠? 네. 사업장은 본사를 포함해서
한 개, 즉 본사 외에 한 개라 그랬죠. 그래서 두 개의 사업장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본사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입력 안 하면 엔터가 안 된다 그랬죠. 여기를 쳐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관할세무서는 어딨냐? 111페이지에 사업자 등록증 하단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누가 발급했어요? 강남세무서장이 발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는 강남세무서가 돼요.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해서 돋보기를 열어서 강남이라고 쳐보세요. 강남 쳤더니 211번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의 첫 번째 세 글자는 세무서 코드라 그랬죠. 이 코드와 강남의 코드가 동일하죠. 그러면 이 본사는 이전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점에서 일괄, 총괄 납부한다 그랬으니까 본점이 여로 돼 있고요. 여기 눌러서 월별로 할 겁니다. 이행 상황 신고서는 매달 신고하는 걸로 할 거예요. 반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 반기라고 합니다. 자, 월별로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본사를 가서 신고 관련 사항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주 업종 코드는 누르셔서 여기다 뭐라고 치느냐? 전자라고 한 번만 쳐보세요. 전자. 전자도 되게 많네요. 그죠? 제조업도 굉장히 많죠? 보면은 전자는 32100을 썼대요. 그래서 32100 여기네요. 반도체 쪽을 썼네요. 자, 반도체 아니면 여기 전자제품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하나도 걸린 게 없네요. 그러면 전자 쪽에서 자, 32100 제조업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은 여기 기본사항에 보시면 여기가 역삼동이잖아요. 여기 신고 관련해 여기에다가 역삼이라고 쳐보세요. 항상 메뉴를 찾을 때는 두 글자만 치시면은 거기와 해당되는 글자는 모두 다 뜹니다. 자, 역삼일동으로 가겠습니다. 역삼일동. 지방세 법정동도 역삼입니다. 역삼. 자, 역삼동으로 가시고요. 지방세 개인 법인 구분은 돋보기 표시를 누르면 주식회사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요.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전자신고 아이디는 1, 2, 3, 4, 5, 6, 7 몇 번까지였죠? 8번까지입니다. 8.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다 있으면 쓰시고요. 이 주류 코드는 유흥업소, 음식점 이런 데는 주류 코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말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 써주는 거고요. 전자신고용 표시해 주는 거고요. 추가 등록사항 눌러보시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아시면 영문으로 이렇게 쫙 넣어주세요. 저는 몰라서 안 넣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사를 다 쳤어요. 이번에는 지사 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밑으로 오셔서 2000번 주식회사 대명전자 천안공장이래요. 네, 한 칸 띄고 할게요. 천안공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211-81-12347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는 110-111-1971-023 대표자는 김갑돌
우편번호는 돋보기 표시를 눌러서 충남 천안시래요. 자,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여상로래요. 자, 천안여상로, 천안여상로 한 칸 띄고 50. 그러면 복명동이 이렇게 뜹니다. 자, 업태는 제조. 종목은 전자제품. 관할세무서는 천안세무서. 그럼 여기 이렇게 누르시고 천안이라고 쳐야 된다 그랬죠? 천안.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 다르군요. 비슷하군요. 네. 자, 개업은 언제 했어요? 2012년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본점에는 여기가 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점 아니면 뭐 제2일 사업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행상황 신고서는 월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입력했더니 여기 빈 레코드로 왔죠. 자, 2000번 클릭하고 관련 사항에 오셔서 주 업종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파는 재고 상품이 뭐냐라는 거지. 저기 제품을 만드는데 뭘 쓸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빠른 이동도 있고 검색도 있어요. 여기에 전자라고 쳐서 3210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으면 세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방세는 복명동이었죠. 복명이라고 쳐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천안시 동남구 복명동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법정동도 복명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다른 주소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가 지방세 내는 그 코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눌러서 주식회사가 앞에 있으니까 22번 선택하시고 전자 아이디 번호는 123456778번이었어요. 자, 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113페이지 실습예제의 첫 번째 줄에 보면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총괄 납부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총괄 납부는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하고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는 본사에서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뭐를 잡아줘야 되냐면 주사업장 즉 총괄납부 사업장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등록을 누르셔서 자 본사를 제일 먼저 잡습니다. 잡으셨나요? 자 승인 번호는 1234567번이었어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본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지사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왼쪽에다 넣으시는 거 아니라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주사업은 본사, 종사업장이 본사와 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천안공장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 얘는 그냥 닫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사업장, 즉 본사와 천안공장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115페이지에 오시면 부문과 부서 등록이 있습니다. 자, 부문 등록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부서 등록을 클릭을 하셔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부문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부문 밑에는 부서예요. 자, 1000번입니다. 관리부문. 사용기간은 우리가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사용기간이 그때예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 언제 설치했어요? 이번 해에, 즉 2020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2020년도 01월 01일부터 사용기간이 뜨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처음 사용했던 그 시기부터 떠요. 그리고 뒤에는 기간을 넣지 않습니다. 또는 999999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2000번 갑니다. 2000번은 영업 부문이네요. 영업 부문. 자, 3000번 갑니다. 입력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한 손으로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까 마이크를 조금 떼어놓고 이야기했더니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작아져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고 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입력합니다. 생산 부문. 자, 우리 회사는 4개의 부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회사는 삼성 같은데 부문이 4개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또 그룹 차원에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룹에서 부문이 나눠지는 게 있고, 각 회사로 와서 회사에서 부문이 나눠지고, 또 그 밑에 그 부서에 따른 하청업체가 또 나눠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걸 이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업장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사와 천안 공장이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자, 부서 코드 넣게요. 자, 1100에 임원실입니다. 임원실.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원실. 사업장. 자, 임원실을 보니까 어디에 있대요? 본사에 있대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본사와 천안 공장이 보여요. 자, 본사 선택합니다. 부문 코드는 관리 부문이래죠? 또 더블 클릭 아니면 F2 두 개 중 하나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더블 클릭이 편하더라고요. 요거 코드 도움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지금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약간 벽돌색 같은 걸로 변해져 있으면 컴퓨터가 야, 너 입력해. 내가 입력을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냥 코드로 1000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코드 도움을 이렇게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또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0에 관리부 있습니다. 관리부. 자, 지금부터 관리부까지 생산부까지 모두 다 치겠습니다. 천천히 치세요. 오타 나지 않게. 자,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였어요? 자, 이 부서명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코드는 한번 입력하면 삭제를 해야지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드 칠 때는 명확하게 조심해서 치시기 바랍니다. 자, 본사고 관리 부문이죠. 이번에는 2100의 영업 일부입니다. 영업 일부. 영업 일부는 본사고 부문은 영업 부문이죠. 그래서 2000번이 되겠습니다. 자, 2200에 영업 2부 갑니다. 자, 본사고요. 영업 부분 2000번 갑니다. 3100의 자재부입니다. 자재부가 뭐 하는 데예요?
그렇죠. 부품, 저기 원재료 사다가 공장에 납품해 주는 데가 자재부죠. 예. 자, 2000번. 아무래도 공장하고 가까이 있겠죠. 근데 자재부라고 해서 꼭 공장에 있는 건 아니에요. 본사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회사는 천안 공장에 자재부가 있답니다. 자, 자재부는 자재부문이죠. 3000번으로 갑니다. 생산부. 생산부는 공장에 있고요. 4000번의 부문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자, 부서 등록을 하다 보니까 부서 등록을 해서 이제 부서 등록을 인쇄 버튼을 한번 눌러볼 거예요. 한번 인쇄 버튼 한 번만 눌러보세요. 자, 부서 등록 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리 보기. 예, 부서 등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고요. 자, 부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실기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작성할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여러분 한글 파일 하나 올리세요. 아무거나 빈 한글 파일 하나 올리셔서 자, 한글 파일을 이렇게 하나 올립니다. 올리셔서 여러분 선배가 만든 포트폴리오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제목은 여기 밑에서 좀 적당히 내려오세요. 네. 한 4칸 정도 내려왔네요. 자, 거기에 더존 핵심 ERP를 활용한 인사실무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치세요. 이거 글자 저기는 33포인트네요. 네. 자, 이렇게 치셨나요?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치세요. 치시고 나서 밑으로 더 내려오시면 자, 이렇게 오른쪽에 정렬을 할 거예요. 자, 오른쪽 정렬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여기서 자, 얘를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소속 용인송담대학교 학과 비서경영과 학번 자기 학번 치고요. 성명 본인 이름 치세요. 자, 치셨습니까? 조금 더 기다릴까요? 천천히 하세요. 네. 자, 치시고 나면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눈금자가 있어요. 그러면 첫 줄 시작 위치 요 위에 거를 클릭하셔야 돼요. 자, 위에 거를 클릭을 하셔서 얘를 한 이 정도, 한 10 정도? 10 정도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고 지금 이 이재희 친구는 이렇게 송담대학교 마크를 놓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면접 갈 때 이거 갖고 가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보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보기로 한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랑 이렇게 실습을 하고 나면 요거를 매주 그러니까 저랑 이제 3시간 수업하잖아요. 3시간 수업하고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저한테 송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제가 착착착착 쌓입니다. 쌓이면 나중에 이게 태도 점수도 되고 과제 점수로도 제가 점수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라고 하고 중간중간에 빠뜨리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거를 제가 별도로 시간을 또 늦게까지 남아서 작성하라. 그러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다 합니다. 수업 시간에 잘 따라서 갖다가 붙여넣기 잘 하시면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시고 면접을 보러 가시면
핵심 ERP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요. 인사 모드를 할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인사 모드를 어디까지 해요? 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스프링 노트 같은 데 있죠?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프린트한 거를 가져가서 제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 신뢰도가 그만큼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면접관도 이 친구 굉장히 많이 배웠구나 라고 하고 하니까 이 포트폴리오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사원 등록했잖아요. 얘를 갖다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원 등록이라고 이렇게 치세요. 자, 치시고 우리 아까 요거 사원 등록 봤죠? 우리 아직 사원 등록 안 했구나. 부서 등록만 했구나. 이거 사원 등록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이거 일단 내려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부서 등록까지 했는데 또 시간이 됐어요.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이 지루하실까봐 여기다 하고 다음 시간에 잠깐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